26일 오전 11시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한미동맹 USA와 원 코리아 네트워크, KCPAC 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 저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2024년 대선이 1년 4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케빈 메카시 미 공화당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이 탄핵 조사 요구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디안 역사가 내년부터는 일리노이주 중학생 필수 교과 과목이 됩니다. 하우스 빌 1633으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 시각 주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The opposition to HR 1369, the Korean Peninsula Peace Act, press conference was held this morning, jointly organized by the Korean American Alliance USA, One Korea Network, and KCPAC Korea in Washington, D.C. Several speakers delivered presentations, including Justin Seo, who gave a personal account on the harsh conditions in North Korea. 26일 오전 11시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한미동맹 USA와 원 코리아 네트워크, KCPAC 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 저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캐롤 밀러 연방 하원의원, 프랭크 가프니 센터 포 시큐리티 팔러시 설립자,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저스틴 서 탈북인의 주재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브래드 셔먼 의원 중심으로 전개되는 HR 1369의 실체에 대한 설명과 이 법안이 얼마나 위험하며 결국에는 북한과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별히 저스틴 서 탈북인은 북한에서 겪었던 참혹했던 삶을 이야기하며 참석인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이어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고 HR 3446 법안을 분석한 The Ques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책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주최 측은 27일 오전 11시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하는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라는 제목의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반대 시위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티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남북한 사람들의 화해와 통일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악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없이,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 개혁과 개방 없이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남북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이 인권 개선 또한 개혁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면서 동북아시아에 계속 위협하면서 북한과의 평화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윈TV를 통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Following the FOMC meeting on the 26th, the Federal Reserve announced a 0.25% increase in interest rates. The decision resulted in an adjustment of the U.S. benchmark interest rate, now 5.25 to 5.5%. This is its highest level since 2001.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직전인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이어진 공격적인 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에서 5.25%가 5.25에서 5.5%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추가적인 정책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 누적 긴축 및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회복 과정에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과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Republican House Speaker Kevin McCarthy has claimed that suspicions about President Joe Biden's family are escalating to level of demanding impeachment investigations. McCarthy claims to have evidence that goes against the president's claims on several fronts. 2024년 대선이 1년 4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케빈 메카시 미 공화당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이 탄핵 조사 요구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당시 대중에게 사업에 관해 말한 적이 없다며 그는 가족이 중국으로부터 $1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세금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달러의 외국 자금이 정유회사 쉘을 통해 바이든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의회가 필요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제공하는 탄핵 조사 요구까지 수위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조사하라는 강경 보수파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공화당 하원은 현재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과 알레칸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제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근거 없는 탄핵 위협이라며 메카시를 비난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Native American history may become a mandatory subject in Illinois middle schools starting next year. The bill, known as House Bill 1633, has passed through legislature and is awaiting approval from Governor Pritzker.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인디안 역사가 내년부터 일리노이주 중학생 필수 교과 과목이 됩니다. 하우스 빌 1633으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히스토리 과목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디언 원주민에게는 중요한 희망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 김성규 회장은 흑인 연방상원의원과 흑인 대통령을 최초로 낸 일리노이주는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년 인디언 역사도 미국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게 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김성규 회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인디안 역사를 미 주류 역사에 포함시키면 미국 역사가 200년에서 만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으며 백악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인디안 원주민 학생들은 고무적입니다. 교과목에 인디안 역사가 채택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이 같은 법안 절차 진행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지사의 서명이 이루어져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메리칸 원주민과 코리안의 관련성을 꾸준히 연구해온 김성규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 회장은 이번 일리노이주에서 준비하는 인디안 역사 과목의 중학생 필수 교과목 채택 시도야말로 미국 역사상 의미 있는 사건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Exper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ncerned that the Earth's ocean current circulation system, the key factor in aiding the Earth's temperature regulation, could collapse as early as the middle of this century, and even as early as 2025. 지구 기온 조절의 핵심인 해류 순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해류 순환 시스템이 무너지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CNN은 25일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멕시코 만류를 포함하는 대서양 남쪽 역전 순환이 이번 세기 중반, 이르면 2년 뒤인 2025년에 붕괴할 수 있다고 논문은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해류 시스템 붕괴 티핑 포인트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붕괴된다면 인류에게는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남쪽 역전 순환은 복잡한 해류 순환을 가능케 하는 거대한 글로벌 컨베이어 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도의 난류를 한류의 북극해로 옮기고 북극해에서 식힌 바닷물을 다시 남쪽으로 보냅니다. 남쪽 바다의 수온을 낮추고 염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온 패턴이 정기적인 흐름을 갖는 것도 기후 시스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이 같은 해류 순환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붕괴하면 재앙은 불보듯 뻔해집니다. 이런 해류 순환이 멈출 가능성은 지구 온난화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Major retai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re pointing to shoplifting as a major cause for declines in performance. The inventory losses they claim due to theft amount to a staggering $94.5 billion as of 2021, with 30% of that being attributed to retail theft. 월그린과 월마트, 타겟, 홈디포 등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들이 도둑질을 실적 하락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몇 년간 실적이 떨어진 것은 소매 절도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주장하는 재고 손실액은 2021년 기준으로 945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37%가 소매 절도로 인한 피해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훔친 생필품들을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 소매업체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물건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저가의 생필품류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개인이 손쉽게 중고거래로 팔 수 있는 세탁용 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향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미국의 물가 영향도 큰 것으로 지적됩니다. 보통의 잠금 장치나 자물쇠, 사슬까지 동원되는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만 더 힘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Biden administration, arguing that their immigration policy violated laws which allow anyone on U.S. soil to request asylum, regardless of their entry route. A California court ruled against the Biden administration.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5일 인권단체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민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미국 입국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지난 5월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국 경로와 관계없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즉시 추방 가능 강경 이민 정책인 타이틀 42를 비판하고 수정을 예고했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임 후 2년간 더 이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지난 5월 타이틀 42 종료 뒤 새로 내놓은 난민 정책이 2달여 만에 폐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새 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진보 쪽 비판이 거센 와중에 패소까지 당해 더욱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을 완화하면 보수 성향 지지자의 반발이 예상돼 사면 초과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비롯해 어포머티브 액션,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진보 성향 정책에 잇단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Chicago Blackhawks owner Rocky Wirtz passed away on Tuesday at the age of 70. Wirtz was accredited for completely revamping the Blackhawks when he took over as owner in 2007, and the team went on to win 3 Stanley Cups. 지난 25일 NHL 팀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오너인 로키 워츠가 70세에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아이스하키 팀 블랙호크스의 성명에 따르면 워츠는 지병으로 인해 노스쇼어 에반스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시카고시장 브랜든 존슨과 일리노이 주지사 제비 프리스커 등 수백 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워츠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며 워츠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워츠의 할아버지인 아서 워츠가 1954년 아이스하키 팀 블랙호크스를 인수할 때 워츠는 단지 2살이었습니다. 로키 워츠는 아버지 윌리엄이 2007년에 별세한 후 팀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블랙호크스 팀을 재건하고 2010년, 2013년, 그리고 2015년 총 3차례 프로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우승, 스탠리컵 챔피언이 되도록 지도했습니다. 팀은 로키가 블랙호크스를 다시 살리고 뛰어난 재치와 영구적 충성심 그리고 겸손함이 팬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팀의 소유권을 누가 이어받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로키 워츠의 2 아들인 데니 워츠와 피터 워츠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on Win 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